한 지리적으로, 산업적으로 북한의 그 도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 좋구나. 이 생각 왜 드는지 모르겠네. 땅 사야겠다. 김일성 일가는 이미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북한과 통일에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최면 상담 중에 미래 최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 최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미래다 보니까 그 미래의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미래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미래 체면 역시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기 위해 하는 상담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상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 상담적 차원에서 그 삶을 더 개선하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가지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미래 체면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미래에 떠오르는 그 미래 체면하는 동안 떠오르는 것을 너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조금 약간 또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저도 좀 공개할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 영상은 그래도 좀 공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끝나고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금 국제 감각이 있는 엘리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자꾸 뭐가 안 풀렸죠. 일이 안 풀려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너무나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국제 세계를 누비며 살다가 그런 소위 말해서 좀 시골 촌구석에 물론 친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너무 답답한, 이렇게 매여있는 삶이 답답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런 내면화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제 미래로 갔습니다. 자, 미래로 갔는데 미래에서 굉장히 고층 빌딩에서 뭔가 그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나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도 그곳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부동산 관련 개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분도 당황하고 저도 좀 놀랬죠. 아, 북한이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나는데 일단은 좀 들어보고 그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실까요? 자, 미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실내에 있는데 창밖을 보고 있어요. 야경을. 좋아요. 집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집인데 서재에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는 좀 여기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고층 빌딩의 사무실이고 저 혼자 쓰는 내부 방인 것 같아요. 개인 사무실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근데 좀 고층이고 이제 사방이 유리로 통유리가 있기 때문에 바깥이 잘 보여요. 바깥이 잘 보이고 지금 낮인 것 같고 바깥에가 화나니까 좋아요. 제가 전화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기분 어때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계속 이게 약간 사람들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하고 어떤 일 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컨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래요. 당신의 역할은 뭔가 혼자 하는 역할인가요? 같이 하는 일인가요? 저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어허. 북한이요. 북한이에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 부동산 그럴 수 있죠. 통일이 됐을 수 있죠. 개발, 좋아요. 북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일을 해요. 아, 좋아요. 잠시 그 일은 좀 따라가 볼까요? 지금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나이가 몇이죠? 56살이요. 56살. 좋아요. 자, 뭔가 그 일에 당신의 뭔가 타고난 적성과 재능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적성과 재능을 활용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데 우선 저는 외국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런 중국인들하고도 업무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좋아요. 근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좋아요. 자, 그러면 당신이 그 일하면서 아주 만족감이 느껴지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 둘, 셋. 북한의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 개발이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봐요, 제가. 계속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도시가 개발되고 황폐한 곳이 너무 많은데 북한에 진짜 너무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구역들이 많은데 제가 그 지역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이곳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통일된 지 얼마 된 것 같아요? 7, 8년. 7, 8년. 좋아요. 통일이 무슨 동독 서독 통일되듯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통일이 되는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아, 어떤 식으로 됐나요? 그런 모습이랑 전혀 다른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씩 아주 천천히 되고 있어요. 통일이. 천천히. 어떤 계기로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나요? 네. 북한 정권이 바뀌어요. 북한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김정은 가족한테 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김정은 가족이 북한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바뀌어요. 다른 헤드가 나타나요. 이제 더 이상 김일성 일가는 이제 끝이 나고 다른 지도자가 생기는데요, 북한에. 좋아요. 대략 몇 년도에? 느낌을 알겠어요? 정답이 없어요? 2020이라는 숫자가 좀 떠오르는데 왜 그 숫자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고. 좋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가 다른 지도부가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아니고 다른 지도자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실리적이다. 네. 실리적이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이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신비주의를 이제 버리려고 해요. 그런 그러니까 독재로 신격화시키는 그런 것들 다 버리려고 하고 그런 일체의 신비주의를 버리고 실리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 당시 남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남한은 경제적으로 뭐 어렵거나 큰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큰 그런 위기는 없고 여태까지 지내왔듯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자, 그렇게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 한국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되나요? 우선 한국에서도 북한이랑 잘 발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뭐 적대하거나 막 엄청 경계하거나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이제 북한에 새로 들어선 정권과 손을 잡고 발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발을 맞춰가려고 하고 북한을 개방하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도 잘 살겠다 이렇게 이런 호의적인 제스처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그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돕겠다. 좋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 김일성 일가는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세상에 없어요. 뭔가 축출된 건가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요.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 이거는 뭐 내부적인 힘으로 사라진 걸까요? 외부적인 힘으로 사라진 걸까요? 내부에서요. 북한 내부에서? 네. 뭔가 쿠데타 같은 게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 개입한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네. 내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면 좋았을까요? 한국은 사실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고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고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북한이 개방돼서 북한을 일단 한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아요. 너무 갭이 심해서 이 격차가 진짜 말도 못해요. 한국하고 북한이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정말 말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만약에 북한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이 정도로 가난하고 이 정도로 못 살 거라고 상상도 못할 나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교육이라던가 좀 격차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떠올랐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일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이 좀 있을까요? 너무 미워하지 마라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미워하고 욕하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셋을 세면 현재 씨가 미래의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해탈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이 삶에 더 이상 모든 소유욕과 집착을 다 내려놨다면서 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누구보다 저 상황, 저 마음을 제일 잘 알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을 거예요. 그 말을 좀 직접 현재 씨에게 전해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남극을 이렇게 남극 탐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빙하를 걸어가다가 바스크라고 하는 바스크? 이렇게 얼음 틈새가 크레바스인가? 얼음 틈새가 갈라지는데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좋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빠져서 얼음 구덩이 속에 빠져서 조난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에 가져왔던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가벼워지려고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비워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네가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다시 나가면 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이전에 너를 기억하지도 못할 거야. 이전에 너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갈 건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그 틈새에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게 필요했고 너는 그곳에 빠져서 네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비웠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그런 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비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네가 나아갈 방향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큰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너는 한 역할을 감당할 거고 그 역사가 움직이는 곳에 네가 있을 거야. 그래요. 그나저나 무엇을 그렇게 비우고 새롭게 버려야 하는 걸까요? 허영심이야. 허영심? 네. 어떤 점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정해주고 감탄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감탄하고 멋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관심 받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놔야 되고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고 또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은 결국에 그게 저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그냥 진짜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 약간 표상적인 것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막 달려갔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거죠. 그 진짜 그 결과를 잡을 수 없고 네,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원해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네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이게 너를 속이는 건 아닌지 너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거나 전할 말 있으면 전하고 마무리 지어주시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북한이란 말만 계속 머릿속에 좋아요. 떠오르고요. 좋아요. 좋아요. 혹시 거기에다 더 할 말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결국에는 북한이 새롭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새롭게 될 거고 북한의 장점이 있대요. 북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산업적으로 북한의 그 도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이 한반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신의주가 좋구나. 신의주가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생각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의주, 그 신의주 땅 사야겠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북한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통일에 대해서. 북한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북한을 깔보고, 왜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진짜 경악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북한 그 수준이, 생활 수준이. 그것만 처음에 보고 북한을 무시하고 깔보고 진짜 저런 거지 같은 놈들 이렇게 사람들이 반감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넘기고 너무 상처 주지 말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그냥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미래적으로 보고 결국에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테니까 잘 개발이 되면 좀 넓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그나저나 지금 이 통치 세력, 북한의 통치 세력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울뿐이다. 허울뿐. 정말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가 탄탄하지 않다. 그냥 겉모습만 지금 남아있는 거고 사실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일성 일가는 이미 대가 끊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김일성 일가는 이미 힘이 없어요. 힘이 이미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미 힘이 없어요, 북한에서. 지금 현재도? 아니면 앞으로? 김정일까지 가졌던 그 절대적인 권력은 김정일에서 끝난 것 같고요. 김정일에서. 네. 전혀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혀 자기 아버지랑 색깔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통일이 되어서 저 고통받는 백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일단 그 중간에 언제 이제 어떤 그런 그 의미 있는 통일이 그 시점이 오냐고 말을 했는데 너무 일단 숫자를 말했습니다. 몇 년도인지 말했는데 그것이 좀 너무 좀 예언하는 것 같아서 이분께서도 그 부분은 좀 빼달라고 해서 뺐는데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 아주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기본 흐름은 이거죠. 뭔가 내부적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어떤 통치 세력이 바뀌는 거죠. 어떤 뭐 내부 봉기가 되었던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뭔가 조금 실리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북한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실리적인 협상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정상국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시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 통치 세력인 김정은 일가가 거기서 말이 나오죠. 안 보인다. 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보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가의 통치가 김정일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도 김정은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은 예전처럼 김정일 시대처럼 그런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색깔이 좀 달라진, 뭔가 좀 허울 뿐인, 어쩌면 이미 대가 끊긴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셨죠.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보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린 이유는 이분이 그렇게 상담 끝날 때쯤 강조했던 그 부분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상담하다 보면 이런 예언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굳이 공개를 하지 않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제가 뭐 다른 예전 영상에도 그 수호천사를 만나게 되면 한 번씩 묻게 되는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꼭 몇 번씩 묻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만큼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좀 특이한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는 이 현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 대립, 그리고 어떤 소모적인 경쟁, 그리고 여기서 오는 너무나 아픈 상처들, 이거는 어떤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어쩜 굉장히 국가와 민족의 아주 깊은 상처 같은 것들, 아픔들, 갈등들, 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가끔 기회 있을 때면 저도 묻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민족으로서 통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굉장히 지고지순의 과제이죠. 그리고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기서 오는 갈등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통일은 어쩔 수 없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 그것이 빠르든 늦든 어떤 식으로든 통일은 다가올 것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통일이 된 이후에 이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묘사된 것처럼 북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의 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들이 많고요. 자,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에 굉장히 큰 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나 지금 엄밀히 말해서 격차가 커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되었을 때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죠. 지금의 그 북한의 참상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간히 전해 듣는, 이렇게 조금씩 전해 듣는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 너무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도 포함돼서요. 이게 그렇죠. 그 과거에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가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거의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요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전에 구동독, 그러니까 공산권의 사회주의 체제를 했던 동독의 주민들, 이제는 다 교류가 되고 허물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동독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2등 시민이라고 자조하고 상처받았던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을 때도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충격과 폐해단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꼭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통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접근 방법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누가 북한을 통치하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동포이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같이 함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북한이 우리 민족에 굉장히 큰 기회와 보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굉장히 큰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큰 사건일 것이고요. 그 시기를 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멋진 통일을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너무 뭔가 이런 것들이 뭐 예언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오랜 갈등을 화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를 이해해보면 어떨까 싶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무의식의 통찰과 메시지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잡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좀 흥미롭게 들었는데 저도. 북한의 모습은 두 가지가 이제 제 마음에 인상으로 깊이 남는데, 하나는 현재 북한이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너무 처참한, 지금 우리 한국과 대비돼서 너무 안 좋은 그런 가슴 아픈 황폐한 모습 느낌이 이제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죠. 되는 모습. 계속 이렇게 지역이 구역구역으로 도시로 위치에 따라서 자기네들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북한은 북한 나름의 역할이 있겠구나. 그들의 장점이 있고 잘 되겠구나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만 좀 음성을 좀 공개해 주실 마음은 없어요? 그 어떤 부분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북한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 네, 이게 물론 이것을 뭐 그대로 뭐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는 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누군가에겐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미워하고 너무 깔보지 말아줬으면.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북한 사람이 나중에. 맞아요.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무시당했을 때 상처받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조금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